자, 안녕하십니까. 최연소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입시 요강을 좀 갈기갈기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거짓말이고 엄청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자, 서론입니다. 자, 우선은 고려대학교는 누가 쓰느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과학고 다니는 학생, 영재고 다니는 학생, 자사고 다니는 학생, 일반고 다니는 학생 다 씁니다. 쓰기는 다 쓴다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다 쓴다. 과학고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과학인재 전형. 자, 2020학년도에는 있고요. 2021학년도에 물론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뭐로 바뀌었냐면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고려대학교에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온다면 고대 입장에서는 좋죠. 우수한 학생이 오니까. 이 전형을 없앨 이유가 없는 거죠. 이름만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뽑는 인원수는 2020학년도에 239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집단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들어본 적 없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239명을 뽑는데 추합 3차까지가 366명까지 돌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초에 239명의 학생한테 합격하셨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뽑습니다. 또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추가 3차까지가 366명까지 돌았습니다. 그 이유도 또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가 3차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쓰긴 쓰는 거죠. 쓰고 붙고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전혀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대략 한 100명 정도 간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100명쯤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100명이면 139명은 누구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여기. 물론 자사고 학생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도 있다? 일반고 학생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형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과학 내신 성적 좋고요. 수학과학 비교과 활동 어느 정도 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이 전공에 적합하게 뭔가를 준비를 했다고 치면은 한 번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형이란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죠.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일반 전형. 근데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자, 학교 정원의 4%에 해당되는 인원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선발 방식으로 뽑았는데 이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배수, 고교 추천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수의 학생을 1차적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총 인원이 196명인데 이건 추합이 115명까지 돌았고요. 527명인데 348명까지 돌았습니다. 일반 전형 추천서는 상관없어요. 576명 학생이 지원해서 243명까지 추가 3차까지 돌았습니다. 추가 몇 차까지요? 3차까지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최초에 합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초에 합격한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그대로 간다, 안 간다. 이 뒤에 추합 인원이 이만큼 돈다는 얘기는 최초에 합격한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어느 대학교를 갔을까요? 자, 당연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서울대, 고대, 동일학과면, 연대, 고대, 동일학과면, 때로는 의대. 그럼 어떤 고민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점수에 딱 맞춰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빠져나간 인원이 생겨납니다. 그 추가로 붙는 겁니다. 여차하면은. 이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실 수만 있다고 치면은, 때로는, 그렇다 공부를 안 하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 나온 성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정도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론. 누가 쓴다? 어떻게 쓴다?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쓰는 전형 정해져 있습니다.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도 쓰는 전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붙었는데 빠져나가는 인원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학교 붙은 아이들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정해져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자, 본론은 2021학년도죠, 이제. 2021학년도 입시를 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고교 추천 1, 2라고 하는 전형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은 학교 추천이라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추천 가로치고 교과. 그래서 2021학년도에 551명의 학생을 뽑기로 얘기를 했죠. 근데 왜 바뀌었냐? 고민해봐야죠. 왜 바뀌었냐?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냐? 그렇죠. 아까 전에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자, 고교 추천 1과 2는 다단계 선발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배수의 학생을 뽑고요. 고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수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2020학년도 경쟁률을 써놓은 겁니다. 자, 몇 대 몇 나오죠? 그렇죠. 4.03 대 1. 자, 평균값이니까 때로는 그럼 미달되는 학과도 있다는 얘기죠. 1단계가. 물론 경쟁률이 이거보다 높은 학과도 있지만 미달되는 학과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제가 말의 표현력은 떨어지는데 흥행몰이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그렇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고교 추천 2입니다. 경쟁률 1단계에서 5배수를 뽑는데 경쟁률이 7.31 대 1이 나왔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와서 성대 한양대만 가더라도 경쟁률이 학종이 보통 1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은근히 의외로 어떻게 됐죠? 흥행이 안 됐다는 거죠. 학생이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성한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최저가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세계 등급 합 7, 얘는 세계 등급 합 6이었습니다. 야, 뭔가 이 등급, 최저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고대는 했겠죠. 아, 그래서 바꾼 거죠. 어떻게? 학교 추천이란 전형으로 통합해서 묶어버렸습니다. 학교 추천이라는 전형으로 고교 추천 1, 2를 통합해서 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자,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에 드는 아이들? 4% 드는 아이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건 다단계 선발 방식이 일괄 합산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선 몽테이로 지원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성적 나면 뽑겠다 이겁니다. 무조건. 고교 추천 1 수능 전 면접이었고요. 고교 추천 2 수능 후 면접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면접장에 오지 않았다. 왜? 수능 잘 보면 안 오니까. 그럼 안 되겠다. 고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이라는 전형으로 명을 바꾼 다음에 4%의 학생이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한다고 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우선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입장에선 우수한 학생,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나 소나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교 추천에 대해서는 세계 등급합 아까 지금 몇이었죠? 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학교 추천 2에서는 세계 등급합 6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흥행몰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학생이 오면 안 되겠다고 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세계 등급합 6이란 최저를 갖다 적용을 시켜서 학생을 선발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 추천 전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고교 추천 1과 2에 장점되는 요소만 싹 뽑아다가 만들어 놓은 전형이 학교 추천이란 전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런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다고요? 아, 이건 디테일하게 들어갈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뭐 간단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만. 여기 쓰는 아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거의 대부분 서울대 직윤을 쓸 겁니다. 서울대 직윤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거죠. 고대가 마음에 안 드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난 서울대 아니면 대학 아니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수도권 얘기, 강남 얘기고요. 그럼 지방으로 살짝 넘어가면은 무조건 쓰긴 씁니다. 지방에 내신 성적 무진장 좋은 학생들이 무조건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서울대 직윤 최저가 어떻게 되죠? 2개 등급합 3개, 3입니다. 2등급 3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3개 등급합 6이 그거보다는 낮은 최저긴 하지만은 이 최저도 만만치 않다는 것들. 자, 용기가 있으시면 한번 질러보세요. 쓸만한 전형이라는 거. 이 평촌 지역을 기준으로 놓고 따져보면은 꽤나 쓸만한 전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 최저 맞춘 학생이 은근히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학업 우수형. 학업 우수형은 예전에 있었던 무슨 전형이요? 그렇죠.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학업 우수형이라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크게 명칭만 달라진 것이 제가 볼 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2020학년도의 경쟁률은 12.80대 1이 나왔습니다. 이건 꽤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죠.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꽤 나왔습니다. 성대나 한양대만큼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자, 자사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자사고. 자사고에서 내신이 2점대, 3점대, 4점대, 5점대. 자, 2020학년도 전후로 가면은요, 내신이 4점대, 5점대 학생들도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통과한 학생이 꽤 많습니다. 1단계가 이 서류가 통과가 되면 2단계 면접이 되고 통과한 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터졌나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근데 자사고 특목고 폭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2020학년도에. 이겁니다. 얘네들이 자,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에 들어갔던 전형인데 이 학업 우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요 학생들이 붙었는데 이게 안 됐다고요. 그래서 보통 3점대 아이들이, 자사고 아이들이 쓰긴 씁니다. 3점대까지는. 2점대 아이들도 쫄리면 쓰긴 쓰겠죠. 근데 2점대 아이들은 뭐가 되죠? 아까 좀 얘기했지만 자사고 2점대 아이들은 고대보다 본인이, 그러니까 대학의 서열을 나누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자사고 2점대 애들은 서울대 붙습니다. 연대 붙습니다. 웬만한 의대 붙습니다.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죠. 쓰긴 쓰대는데 안 가서 이월되는 전형이 돼버린다. 그 자사고 3점대 아이들이 작년에 좀 붙고 떨어지가 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자사고 3점대를 위해서 설명해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고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고. 그럼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작년에 강화가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자사고 3점대 애들을 뽑는데, 그럼 일반고 2점대 XX 되는 애들을 서류에서 1단계에서 나가리 떨어뜨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얘네들 나가리 떨어뜨렸습니다. 얘네들 붙였습니다. 그럼 얘네들 일반고,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고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점대 후반, 2점 전후에 되는 내신 아이들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경험치에 비춰보면 2점대 중반의 일반고 학생까지는 과에 따라서 일반 전형 1단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 학업 우수형 202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고 2점대 학생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1단계 통과했다고 면접을 잘 봤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도 뭐가 달라붙죠? 수능 최저가 달라붙죠. 수능 최저. 예전 일반 전형은 4개 등급합 7이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몇 과목 들어갔고요? 한 과목 들어갔습니다. 자, 이과입니다. 자, 학업 우수형은 4개 등급합 2021학년에는 8로 바뀌었습니다. 자, 최저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완화됐다고 나왔는데 전 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구가, 과학이 몇 과목? 2과목 평균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 과학 한 과목 반영되는 것과 과학 2과목 반영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재학생들 과학 2과목을 1등급 찍는 아이를 은근히 생각 외로 적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이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한 과목에서 2과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최저가 완화보다는 강화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것도 하나, 장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2과목 쓰는 아이 중에 2과목 정시 준비는 아이들이 정시나 직윤을 쓸 때는 서울대학교 정시나 직윤을 쓸 때는 2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예전에 한 과목만 반영됐으니까 서울대 정시 준비하다가 수능 상황 봐가지고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으니까 맞춘 학생들 여기 지원하고 가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탐구가 몇 과목이 됐다고요? 2과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전보다 수능 최저 맞추기가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고, 두 번째, 서울대 지원자 2 폭망자는 절대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원해서 1단계 합격하고 면접 합격했다 치더라도 폭망해버리면은
여기서 수능 최저 5만 천 학생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결론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이거 수능 최저를 겸손하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면은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쓸 수 있는 틈새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열적 합성. 자, 계열적 합성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과학 인재 전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서류 100%로 1단계에서 선발하고요.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것도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계열 적합성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랑 언뜻 비슷합니다. 자, 과학고 애들이 있어요. 영재고 아이들이 있어요. 과학고 영재고에서 내신 성적이 뭐 1, 2 이런 등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수하지 않은 뭐 4, 5, 6, 7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냥 가정을 합시다. 자, 일반고입니다. 자, 수능은 안 나오는데 내신이 1.xx야.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아니, 내신이 2.xx인데 수학과학 내신은 1을 찍는 학생들. 자, 서류상 본다고 치면은 만약에 고려대학교 입학처가 이런 학생들을 합격권으로 만들어 놨다고 치면 일반고 이런 학생들도 당연히 합격권에 넣어야 되겠죠. 몇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그럼 1단계 통과됩니다. 자, 2단계에서는 그렇죠. 면접 성실히 준비 잘 하면 됩니다. 자, 과학고 애들보다 면접 잘 볼 생각하지 마세요. 왜? 걔들은 붙고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학고가 100% 채워지는 전형이 아닙니다. 계열적 합성은. 여러분들 준비 철저히 잘하세요. 일반고 안에서 내가 수학과학 역량 좋게 잘 준비했다고 치면은 이 계열적 합성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정시. 자,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정시는 좀 간결하게 갈게요. 정시. 왜? 정시는 나온 성적 그대로 가니까. 열심히 수능 준비만 하면 되니까. 자, 정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선 인원이 늘어났다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자, 2020학년도에서는 241명, 164명이 이월됐습니다.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요강에선 405명, 최종 모집 요강에선 405명의 학생을 뽑았고요. 경쟁률은 4.47대 1이 평균 경쟁률이 이과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1학년도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이 보시면 알겠지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렇죠. 늘었습니다. 241명에서 348명으로. 자, 그럼 164? 그럼 여기다가 160 정도 플러스 알파 된다 치면은 자, 정시 인원대는 이제 몇 명대로 넘어가죠? 한 500명대로 갈 겁니다. 자, 제 장담합니다. 무조건 변화 없습니다. 무조건 변화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자료집을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고려대학교 최상위 특장학과 같은 경우는 2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정시에서 무조건 이 정도 이상의 인원수가 2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년도는 이 인원수보다 2019학년도 같은 경우 200명 정도가 2월이 됐습니다. 자, 넘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자, 공식적으로 9차까지가 충원 인원수가 194명까지 정시에서 나왔습니다. 194명까지 정시에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면은 고려대학교는 반드시 붙는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원칙을 하나 먼저 잡으세요. 여러분들,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 아니면 때론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그럼 튼튼한 실력을 쌓으세요. 그 튼튼한 실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수능 성적입니다. 이 수능 성적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튼튼하게. 자, 그럼 막말로 따져볼게요. 요 최저만 맞추십시오. 최소한. 이 최저 이상의 수능 성적은 무조건 맞추십시오. 이 맞춘 상태에서 여러분들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능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내 교과 성적을 활용해서 어떤 전형을 지원할지, 내 비교과 성적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수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고려대가 수시가 많다고 해서 수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려대학교를 합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뼈 빠지게 열심히 죽도록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 받고 올해 반드시 고려대 합격하길 원합니다.